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LA의 병원에서 향년 70세로 별세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은 뒤 지병인 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지역인 고성에서 재발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국과수는 최초 발화 지점으로 의심되는 전신주를 통째 가져다가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무시한 탐욕스러운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성관계 영상 CD를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0여 년 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친척이 윤 씨 휴대전화에 있었던 영상을 CD로 옮겨서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300만 원 이상 싸게 산 현재 경찰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여성 운전자가 모는 여성 전용 택시와 카풀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체험해보니 쾌적함과 안전 측면에서는 합격이었지만 가격이 모범 택시보다도 훨씬 비쌌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요양 중이던 미국에서 향년 70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잃은 뒤 지병인 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16분 미국 LA의 한 병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70세. 대한항공은 폐질환이 사인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의 별세는 투병 사실조차 공개된 적이 없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조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던 6개월 전만 해도 병세는 엿볼 수 없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LA에서 폐질환 관련 수술을 받고 요양을 받던 중 지난달 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의 결과의 충격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이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미국 출국을 막지 않은 것은 당시 조 회장의 병세가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조 회장 측이 수사기관에 설명한 증상은 폐가 섬유화돼 굳어지는 병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미국 현지에서 임종을 지킨 가운데 국내 운구 절차는 나흘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한진그룹은 곧바로 비상경영체제 돌입해 항공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45년 동안 대한항공에 몸담으면서 대한항공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잇따른 갑질 무리로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비운의 경영자로 남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창립 50주년 때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품 항공사로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했습니다. 대한항공 사장 등을 거쳐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올랐는데 외환위기와 9.11 테러 등 항공산업 침체기에 공격적 투자를 해 항공신화를 일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인 수성보국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조 회장은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큰딸 조연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을 시작으로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과 아내 이명희 씨의 갑질이 연거푸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조 회장 본인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말년에 각종 구설에 시달렸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항공 물류 산업의 선구자이자 재계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자본시장은 비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그룹 총수가 숨졌는데도 주가는 올랐거든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 전반에 나설 듯한데 상속세만 1,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행동주의 펀드 KCGI의 견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엄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조원태 사장이 경영 전반에 나설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땅콩해약, 물컵 갑질 사건에 연루됐던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직책도 없는 상황이라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겁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4% 등으로 약 3,500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만 약 1,7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원태 사장 등 3남매의 한진칼 지분은 모두 2%대로 지배구조가 취약합니다. 회장 일가의 지분을 이용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배당 성향을 높여 받은 배당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 하지만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지분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조원태 사장의 사내이사직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가는 각각 20%와 2%가량 상승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시점상으로는 좀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 향후 5년 동안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배당을 높일 수 있어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조 회장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중단이 될 겁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납품업체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등 검찰이 파악한 횡령 배임 규모는 270억 원입니다. 하지만 조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해당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검토했던 조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 관련 수사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고발당한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됩니다. 다만 조 회장의 별세로 부인 이명희 씨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관련 첫 공판은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일로 미뤄졌습니다. 모녀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입 혐의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말이 역시 맞았습니다. 오늘 강원도 고성에서 재발화로 보이는 불이 발생을 했거든요. 50분 만에 꺼졌지만 강풍 때문에 축구장 넓이만큼의 숲이 그새 또 다 타버렸습니다. 강대혁 기자입니다. 언덕이 온통 새까맣게 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강원도 고성에서 다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각 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임야 66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특별한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신고부터 진화까지 1시간도 채 안 돼 축구장 1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초속 15m의 강풍이 불어 자칫하면 다시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요만한 불인데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다 붙어. 금방. 아유, 말도 못했어요. 오늘 저 또 놀랐어요.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산림청은 지난 화재 이후 땅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바람이 거세지면서 다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756명, 화재로 파손된 주택은 478채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내일 오후부터 강원도에 내리는 봄비가 잔불 정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번 강원 산불은 축구장 넓이의 760배에 달하는 지역을 집어삼켰다죠. 최초 발화 이후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당국은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전봇대를 통째 갖고 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희 기자, 현재 조사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얼마 전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도 고성의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곳곳이 이런 잿더미와 폐허로 가득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경찰과 소방, 산림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이곳 강원도 고성의 발화 지점인데요. 당초 전신주의 변압기가 폭발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한국전력의 관리 소홀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전이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 이물질이 닿으면서 화재가 났다고 반박했는데요. 오늘 국과수가 전신주를 통째로 뜯어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이 시작한 곳이 거기뿐이 아니라면서요. 다른 지역도 그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불이 시작한 곳은 이곳 고성뿐만이 아니라 강릉과 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두 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강릉 옥계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한 불의 경우 기도를 하는 신당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 재단에 놓여있던 전기초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경찰은 신당의 전선을 모두 수거하고 관리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제 산불에 대한 조사는 난항입니다. 불이 난 야산에 CCTV가 전혀 없어 정확한 발화 지점조차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당국은 이 일대를 지나간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과수는 이번 산불 원인 조사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대부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는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번 산불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물론 마음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심리상담과 수십 명이 현장에 투입됐는데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임시 대피소인 강원 고성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심리상담소입니다. 77명의 심리상담가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 주민들 300여 명을 만났습니다.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만 나고 추억까지도 다 잃어버렸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다고 합니다. 아직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첫날에는 또 놀라서 몰랐는데 한 이틀은 3, 4일부터는 계속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심장도 좀 벌렁거리고 트라우마 같이. 번져오던 산불을 마주했던 공포는 좀처럼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거대한 불이 저희 집으로 덮쳐오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심리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집이 홀랑 다 타버렸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가구당 1,300만 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신고 접수처에는 하루 종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고 지원금은 주민들의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이 완전히 소실돼도 최대 1,300만 원까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짓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6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지만 대부분 주민이 고령에다 경제활동도 없어 상환 부담이 큽니다. 전체 주택복구 비용이 700억쯤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70%를 국고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민들은 나머지 30% 부담도 힘겹다는 반응입니다.
1억을 줘도 집을 못 짓는데 지금 집값이 어떻게 이런 거 지자면요 한 3억 지어야 돼. 또 1인당 하루 8,000원씩 60일간 지원하는 구호비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산불과 관련된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먼저 이재민들을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반려동물이 같이 출입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어달라는 현실적인 청원도 있었고,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대구 풍등축제를 취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산불이 크게 난 지금 이 시기에 화재 위험이 있는 풍등축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번 산불 진화의 숨은 영웅이면서도 계약직으로 열악하게 일하는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국회의원 연봉을 생각하면 소방관이 받는 월급은 너무 적다며 소방관 급여를 올려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선 온정의 손길도 답지했습니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시면 구호품은 무료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집밥만큼은 아니겠지만 화재 직후 앞이 캄캄하던 때보단 그래도 낫습니다. 먹는 음식, 옷까지까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현장에 달려와서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일단 이분들이 제일 급한 게 일단은 급식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행여 한 곳이라도 빠지는 데가 있을까 구호 물품을 정리하고 배달할 곳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이라 자원봉사자가 적을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지만 자원봉사자는 벌써 연인원 3,500명을 넘었습니다. 구호 성금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얻어 말할 수 없어요. 이거를 얻어 보다 이 은혜를 얻어 가냐고. 넉넉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이재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보통 화물차 운전자들은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 뒤편에서 잠을 많이들 잡니다. 이번 화재 때도 동해 휴게소에선 많은 운전기사들이 쪽잠을 자고 있었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들을 깨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게소는 불바다가 됐거든요. 서동경 기자입니다. 주차된 화물차를 향해 순찰차가 내달립니다. 경찰관이 내려 화물차 운전자들을 일일이 깨웁니다. 휴게소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직원들은 급히 순찰차에 올라 대피합니다. 미처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나갈 정도로 워낙 급박하게 경찰관이 알려왔기 때문에. 동해안 일대까지 번진 화재 당시 고속도로 순찰 대원들이 시민들을 극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휴게소 뒷산으로 번진 불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던 상황. 경찰관들은 10분 만에 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화재로 인해 현재 이곳 동해휴게소는 이렇게 잿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동쪽으로 가면 동해휴게소, 그다음에 옥포 휴게소가 있습니다. 숙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에서 내려서 한 대 한 대 운전석 쪽 문을 두드려서. 당시 상황이 운행 차량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김경위는 상황실에 고속도로 차량 통제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산불이 나면 실화라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징역이 선고됐거나 억대 배상을 해야 했던 판례가 흔합니다. 검거율도 꽤 높고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에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4년 전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72개 넓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주택 나무 보일러에서 나르던 작은 불씨. 집주인은 벌금 500만 원 말고도 국가에 1억 9천만 원을 배상하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수였다지만 피해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들어간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 선고와 함께 8천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한 방화범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산이라서 범인을 못 찾을 것 같지만 검거율도 높습니다. 5년 동안 붙잡힌 산불 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2%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산불을 낸 가해자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크게 확산하는 와중에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 묶이면서 논란이 됐었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당이 이른바 족쇄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이동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성 산불이 확산하던 지난 4일 밤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청와대 복귀를 제안합니다.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잡아놓는 것이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막아섰고 안보실장은 부득이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고 결국 정 실장은 불이 난 지 3시간 20분 만에 국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회법상 어느 정당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발이 묶였던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책임자가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족쇄 방지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재난 대응 수준이 심각 이상이거나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될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산불이나 홍수 같은 대형 재난 사고가 나도 국무위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서 즉각적인 그 재난 대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시 국무위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국회 상임위의 업무 보고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통일부 김현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포함해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은 없는 정권의 탐욕스러운 인사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촉구했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2명은 낙마했고 김현철 통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들었던 청문회 과정을 의식한 듯 임명된 장관 한 명 한 명의 각오를 들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또 임명된 장관님들도 계셔서 아마 언론에서 다들 한 말씀 이렇게 좀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제 주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무시한 탐욕스러운 인사 전횡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급 인사가 10명을 넘어서면서 인선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감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장관 임명으로 국회는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 좀 하자고 외쳤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5당 원내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았지만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여러 가지 입법들이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일방적인 협조만 요구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당이 계속해서
법적 대응은 하면서 겁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제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추경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엔 공감하지만 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여야 간 간극이 커 벌써부터 빈손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가 의사일정 조율마저 실패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명한 일하는 국회법의 취지만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4.3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반면 힘을 얻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월 18일 이전에 5.18 망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총 7명의 지도부 중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하며 회의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외부 일정으로 못 온 2명을 제외하고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4.3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회의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손 대표는 퇴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근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바꿔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버티면 바른미래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위에 불참할 계획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4.3 재보선에서 선전한 황교안 당대표의 행보에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황 대표는 신임 윤리위원장의 경기고 동문이자 사법고시 동기인 정기용 전 윤리위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나? 쉽게 말해서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어떻게 퍼지게 된 건가 궁금하시죠? 이 사건을 풀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단은 4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중천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권모 씨입니다. 그녀가 윤중천 씨에게 빌려줬던 차량 안에서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CD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그 CD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바로 나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고소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별장에 상주하며 이른바 안주인 노릇을 한 여성인데 그렇기에 당시 별장에서 벌어진 일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김학의 CD를 제작한 윤중천 씨의 조카입니다. 윤중천 씨의 지시로 CD를 만들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먼저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여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중천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오촌 조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속 영상과 사진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적나라한 장면이었고 사진 5장 역시 여성의 나체와 성관계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 씨는 조카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CD에 담아달라고 요청했고 조카는 영상을 자신의 PC에 옮긴 뒤 CD로 한 장을 구워서 건넸습니다. 조카는 윤 씨가 CD를 받은 뒤 PC에 남은 영상을 지우라고 했다고 과거 수사 당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카는 윤 씨가 운영한 중천산업개발과 윤 씨의 유령회사 C사에서 모두 감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윤중천 씨 조카가 김학의 CD를 처음 만들고 회사에 근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CD를 둘러싼 진실게임의 핵심 인물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된 피해 여성. 그녀가 윤중천 씨에게 빌려주었던 차 안에서 김 전 차관의 동영상 CD가 나왔다고 했죠. 그녀는 윤중천 씨를 사기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인데 그녀가 오랜 침을 깨고 MBN 취재진에게 답답한 심정을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진상조사단에서 흘러나오는 윤 씨의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며 수사단이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혀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알게 된 이후로 사기와 강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권모 씨. 당시 윤 씨에게 20억 원을 사기당했고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협박을 당해왔다는 게 권 씨의 얘기입니다. 황당 그 자체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인지 저는 생생하게 느꼈죠. 권 씨는 일찍부터 윤 씨를 통해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내가 다 찍어놨다. 그런 얘기 했죠. 나중에 그 사람이 김학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검사 찍어놨다고 하도 떠드니까. 또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최근 흘러나오는 윤 씨의 일방적인 진술 내용과 보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며 답답함도 토로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그러니까 윤중천이 주장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옮겨서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권 씨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다며 하루라도 빨리 수사단이 자신에게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권 씨와 또 다른 피해 여성 이모 씨는 한 여성단체를 통해 공동 변호인 선임과 수사 과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클럽 버닝썬 수사 속보입니다.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300만 원 이상 싸게 산 현직 경찰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이로써 유착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관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5명. 가수 승리가 운영한 강남음식점 몽키뮤지엄의 뒤를 봐준 것으로 알려진 경찰총장 윤모 총경 등 3명과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몰카 사건을 각각 담당했던 수사관 등입니다. 여기에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간 유착고리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산 성모경정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전직 경찰 강 씨와 함께 근무했던 석경정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강 씨로부터 지난 2017년 5월 중고 아우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석경정이 받은 할인액이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연재한액 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전을 보이며 경찰 입건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은 클럽 버닝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유흥업소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이 됐고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경찰이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강모경위 등 2명이 이곳 업주로부터 술자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입건됐습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경위 등이 수차례 접대를 받아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유흥업소는 오늘 아침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를 지난주 압수수색해 업주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했던 서울 청담동의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경찰이 미성년자 출입 신고를 무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이 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관할인 강남경찰서 측은 미성년자들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업소 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버닝썬을 계기로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윤지호 씨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윤 씨가 음해성 비난과 신변 위협 등 고충을 토로하자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신변 보호와 진실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용기를 내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호 씨는 정신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하루 2시간도 못 자는 등 불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힘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 위에 선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어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씨를 국회로 초청한 여야 의원들은 언론 등 거대 권력이 지금도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진실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 음모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진실을 밝히고 이들 의원들은 또 윤지호 씨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도 결성하는 한편 장자연 씨 사건을 다룬 윤 씨의 북콘서트도 국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영화의 단골 소재인 마약이 정말 현실이 된 걸까요? 남양 유업 3세부터 평범한 아이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죠.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GHB, 신의 눈물, 몰리.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수많은 신종 마약에 대마, 엑스터시 등 소위 입문형 마약은 10년 새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600명. 같은 해 적발한 마약량도 전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영화처럼 뒷골목을 전전하지 않아도 그저 몇 번의 클릭으로만 너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마약 사범 관리는 그대로 변한 게 없습니다. 현행법상 마약 단순 사용자는 징역 10년 이하, 상습 사용자는 징역 15년 이하, 제조, 판매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 그러니까 법 적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2016년부터 3년간 적발된 마약 사범 13,200명 중 90% 이상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37%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초범이다, 단순 투약자다 하면서 봐주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마약 사범 재범률은 지난 2014년 24%였던 것이 최근 3년 동안 36%대로 크게 올랐죠. 결국 버닝썬 사건 같은 거대 범죄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거 아니냐고요? UN 기준으로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이어야 마약 청정국이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2010년에 10만 명당 28명, 그러니까 28명을 기록하며 마약 청정국에서 제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데도 경찰의 마약 단속 인력은 지방청 마약수사대 142명, 경찰서 마약수사 전담팀 78명 등 약 220명이 전부, 예산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한 명이 마약 사범 50명 이상을 잡아야 하는 거니 국가가 정말 단속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죠. 더 늦기 전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일벌 100개로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 가벼운 처벌은 또 다른 마약 왕만 만들 뿐이라는 걸 왜 그분들, 윗분들은 모르는 걸까요? 뉴초점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북한에선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시차 때문에 아마 북한이 먼저 회의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되겠죠. 하노이 회담 이후 두문불출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연일 경제 시차를 다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흡사 서울 시내 백화점처럼 메인 꼭대기층에는 식당 코너가 마련돼 있고 남성복 매장에는 필립스 면도기 등 해외 물건도 눈에 띕니다.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개업을 앞둔 대성백화점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백화점을 꾸리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고 배급제의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 완연한 소비경제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결단의 장소인 삼지연을 다녀온 이후 온천과 원상갈마 관광지구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 발전을 위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형편이 영예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피땀으로 진정한 행복과 훌륭한 미래를 창조해 가리는 우리 인민의 오는 11일로 예정된 북한의 국회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를 강조하는 대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대외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민의 결과도 나오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 일정한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조만간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을 기념하는 평양 마라톤 대회도 예정돼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청와대 직원에게 빨래와 청소 등 자신의 집안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경호처 부하 직원에게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인 A씨가 2017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주처장의 관사로 출근해 빨래와 청소 등을 했다고 모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A씨의 업무는 청와대 경내와 청사 등의 환경 관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회의실 등이 있는 공적 공간인 관사 1층은 해당 직원이 규정에 따라 청소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처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관저를 경호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경호처장에 발탁됐습니다. 경호실이 열린 경호 등 새로운 경호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 경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한번 마음껏 틀지 못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지난 겨울 도시가스비, 이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구가 19만 가구를 넘는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진짜 비용 걱정에 전기장판 등으로 대체해서 도시가스비를 아낀 집이 11만 가구였고 2만 7천 가구는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아예 면제받았습니다. 난방을 하고도 돈을 안 낸 무인 승차족이죠. 심지어 기계를 고의로 일부러 훼손한 집까지 있었습니다. 왜 영혼이 나왔는지 원인을 알 수 없다도 7천 가구나 됐습니다. 무인 승차족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명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5년 전인데 아직도 의문은 참 많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아시아 인종 문화 차별 광고. 이번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이 거대한 젓가락으로 햄버거를 집어먹는 황당한 광고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음식 특유의 맛을 가미한 뉴질랜드 버거킹의 신제품 SNS 광고.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도 굵고 긴 젓가락으로 힘겹게 햄버거를 먹습니다. 베트남 음식인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해당 광고는 바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시아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오늘부터 버거킹에 가지 않겠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광고를 시청했지만
버거킹은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업체의 광고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는 지난해 중국 여성이 어색하게 젓가락으로 피자를 먹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불매운동 역풍을 맞고 패션쇼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DIY 기업 호른바흐는 지난달 백인 남성의 땀 냄새를 아시아 여성이 봄내음이라 맞는 황당한 광고를 내보내 성차별, 인종차별이란 거센 비난에 부닥쳐 결국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신성일 씨가 청춘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콤비이자 평생의 배우자였던 엄앵란 씨는 신성일 씨를 재현한 마네킹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네, 바래다 줄 테니까 갑시다. 로맨스 빠빠로 데뷔해 5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던 고 신성일 씨. 그가 영화에서 입었던 옷은 곧바로 유행이 될 만큼 당시 그는 청춘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의 곁엔 영원한 콤비이자 평생의 배우자였던 배우 엄앵란 씨가 있었습니다. 아주 입고 싶으면 입어버리든지.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동안 외출도 삼갔던 엄앵란 씨는 그를 재현해놓은 마네킹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화 맨발의 청춘에 나왔던 두수의 방을 비롯해 최초로 공개된 둘의 결혼 앨범을 둘러보며 엄앵란 씨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 남자 참 머리 좋다. 저런 남자 결혼하면 잘 살겠네. 계산이 빨라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네. 그와 함께한 5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녁 노을만 이렇게 지면은 소리 없는 눈물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주르륵 나와. 평생을 영화와 함께했던 고 신성일 씨는 청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의 새로운 대세로 등장한 고진영 선수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도 접수했습니다. 시즌 2승째로 상금, 올해의 선수, 최저 타수 부문 모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박지은, 2012년 유선영, 2013년 박인비, 2017년 유서연에 이어 고진영이 연못에 몸을 던진 5번째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입수만큼 샷도 완벽했습니다. 한타차 선두로 출발한 고진영은 자로 잰 듯한 아이언샷과 퍼팅으로 두 타를 줄이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2위였던 김인경은 샷이 나무에 걸리는 불운으로 밀려났고 이미양이 막판 한타차까지 쫓았지만 고진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6번 홀 버디로 달아나고 마지막 홀 3m짜리 긴 버디 퍼팅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고진영은 가장 먼저 2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올 시즌 6개 대회에 참가해 우승 2번, 준우승 2번 등 톱3에만 5번 들며 상금왕, 올해의 선수, 최저 타수 등 전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도 1위를 예약. 지난해 신인왕을 차지하며 혜성같이 등장했던 고진영이 2년 만에 LPGA를 평정하는 중입니다. I'm always think about when I can go in that pond. So, but that's today. Yeah. 고진영의 활약 속에 한국 선수들은 시즌 8개 대회에서 5승을 쓸어담으며 제2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잘 나가는 두 팀, NC와 SK에는 특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적생 양의지가 주도하는 NC야구. 팀의 10승 가운데 절반을 끝내기로 끝내준 SK. 강영호 기자입니다. 친정팀 두산 팬들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타석에 들어선 양의지. 곧바로 2루타를 터뜨리며 3일간 펼쳐질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절친 유희관을 상대로 2루타. 후배 이용찬에겐 12구의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 정수빈의 도루도 말끔히 잡아내며 NC의 4년 만에 두산전 수입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꼴찌에서 올 시즌 2위로 180도 달라진 NC. 양의지의 수비 리딩 덕분에 평균 자책점은 30%가량 낮아졌고 홈런 4방 등 맹타 속에 타선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NC가 양의지 효과라면 SK는 끝내기 효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10승고지에 오른 SK는 이중 5승이 끝내기 승리입니다. 올 시즌 팀 타율 꼴찌를 기록하며 홈런 공장에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SK 타선. 하지만 9회 동점 상황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폭발하며 끝내기 신바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올해 시즌 시작하기 전에 1점 차 승부에서 이기는 팀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낸다고 했는데 선수들이 워낙 이제 집중력을 갖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두 집안의 독특한 컬러가 프로야구에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과 산간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오후 전남과 제주부터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도 많은 편이라 대지가 흠뻑 젖겠고요. 특히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강원 산지에는 15cm 이상의 봄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의 대기질 좋음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7도, 한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부터 남부지방을 따라서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강릉의 한낮 기온은 14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공동묘지입니다. 1제곱미터 크기의 묘지 하나 값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대도시의 제일 비싼 묘지는 무려 1억 원대. 공급은 제자리인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묘지 값이 천정부지가 된 겁니다. 집값보다도 비싸다 보니 죽을 형편도 안 됐나 하는 한탄 섞인 푸념이 나올 법도 하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